자, 세포막과 물질 수송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 자, 이번 챕터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천천히 나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간접 능동 수송과 직접 능동 수송과 간접 능동 수송에 대해서 배웠죠. 직접 능동 수송은 A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특정 물질을 농도 물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직접 능동 수송이고, 반면에 간접 능동 수송은 직접 능동 수송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농도 기울기를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대개 나트륨 이온, 원핵세포,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대개 수소 이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마치 댐의 수문을 열어서 물을 통과시키면서 그 물이 이동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듯이 이 농도 기울기를 이룬 물질들이 이동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덩달아서 농도 9배의 역행해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간접 능동 수송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간접 능동 수송을 하기 위해서 진핵세포의 경우, 동물세포의 경우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많이 이동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포는 에너지의 20%를 나트륨 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쓴다. 제가 냉면을 5그릇 먹으면 그 중에 한 그릇은 우리 세포 안팎의 나트륨 농도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그릇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데 사용된다는 것이지. 근데 이온의 흐름으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는 3분의 2 정도, 5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5분의 1보다 3분의 2가 크죠?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분수가 어느 게 더 크냐 이거 통분해서 하는 그런 갑자기 기억이 나네. 나트륨 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 왜? 얘는 어,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 신경세포 안팎의 나트륨 농도 기울기가 중요하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진핵세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ATP 펌프인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칼륨 펌프. 한 한글 한 우리나라 말로는 나트륨, 영어로는 소듐, 그죠? 소듐. 예전에는 나트륨이라는 독일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나트륨으로 굳어지고 실제로 원소 기호도 Na+라고 쓰는데 영어로는 Na라고 쓰고 소듐이라고 읽죠. 그죠? 어쨌든 나트륨이라고 읽을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칼륨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포테슘이라고 읽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한글로는 칼륨이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할게요. 소듐 포테슘 펌프라고 안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할게요. 나트륨 칼륨 펌프. 안녕,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밥 좀 열심히 챙겨 먹어. 내가 먹는 밥 5공기 중 한 공기는 내 목, 그쵸? 5공기 중 한 공기는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한 개 분해해서 ADP와 포스페이트로 만들고 에너지를 낼 때마다 나트륨 이온 3개를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 이온 3개를 2개를 세포 안으로 가져온다. 내가 ATP를 차고 있을 때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아래쪽 세포 밖, 이쪽이 바깥, 이쪽이 안쪽, 아래쪽 세포 안쪽에 걸리면서 세포 안에 나트륨 이온 3개를 줍줍한다. 줍줍해서 붙여 나트륨 이온이 붙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ATP를 분해해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죠.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구조가 바뀌게 되죠. 안쪽에 열린 형태에서 끼기기기 위가 열린 형태로 바뀌게 된다. 위가 열린 형태로 바뀌게 되면은 안에서 줍줍한 나트륨을 밖으로 버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깥이 열리면서 바깥에 있던 칼륨 이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 바깥쪽을 향해 열리게 된다. 나트륨 이온 3개를 세포 밖으로 버릴 준비를 하고 세포 밖에 칼륨 이온 2개를 챙겨올 준비를 한다. 그리고 이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쪼개지는데 이 무기인산이 밖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인산화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요 단백질에 인산이 가서 붙어요. 붙으면 그 붙는 것이 단백질의 그 구조적 변화를 유발시켜서 이렇게
펌프가 안으로 열린 형태에서 바깥으로 열린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나트륨 이온들아 이제 밖으로 잘 가. 그리고 나 이제 무기 인산은 사명을 다하고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 원래 모양이 다시 위쪽에 열린 형태에서 안쪽에 열린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요 인산이 붙었을 때, 요 붙으면 인산 표면에 있는 뭐 전하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단백질 전체의 모양이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다시 ATP가 결합하면 세포 안쪽에 열린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 ATP가 결합하게 되면 이 인산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세포 밖에서 주워온 칼륨 세개를 초록색 칼륨 세개를 세포 안으로 벌리고 다시 밑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나트륨 이온 세개를 쭉쭉 판다. 그렇죠? 이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반복되면은 ATP 하나를 분해할 때마다 나트륨 이온 3개가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나가고 칼륨 이온 2개가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둘 다 양전하를 가지고 있죠. 똑같은 양전하 하나씩을 가진 나트륨 이온 3개가 밖으로 나가고 칼륨 이온 2개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알자로는 양이온 하나가 세포 밖으로 나간 그런 현상이 되죠. 그죠? 대개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은 양이온이 좀 더 많이 존재하고 세포막 안쪽은 은이온이 좀 더 많이 존재해요. 자, 그렇다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나트륨 칼륨 펌프를 제일 먼저 연구하신 분 옌스 크리스찬스 코우라는 분이죠. 그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긴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친구야, 양이온 3개를 나트륨 3개를 세포 밖으로 버리고 양이온 2개, 칼륨이온 2개를 세포 안으로 가져오니 어떻게 되겠어? 세포 밖에 양이온이 누구냐? 늘어나겠지? 내가 누구냐고? 덴마크 과학자 이엔스 크리스찬스 코우 1997년, 1918년생 100살까지 사셨죠. 1살 우리나라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 이제 없나? 어쨌든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제가 다른 책에서 그 대학 교재에서 이분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이미 돌아가셨네요. 노벨상도 받았죠. 그죠? 자, 이분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메커니즘을 연구하셔서 노벨상을 수상하셨어요. 자, 지금도 우리 세포는 지금도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 덕분에 세포 바깥쪽은 양전하, 세포 안쪽은 음전하를 띈다. 이것을 세포막 안팎에 뭐라고 한다고요? 전위차라고 한다. 전위차. 나트륨 칼륨 펌프 한 바퀴 돌 때마다 양이온이 세포 밖에 하나씩 늘어나니까 세포 밖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세포 안에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거대한 분자들도 표면에 알자 전하가 음전하인 경우도 많아요. DNA는 당연히 표면 전하가 음전하라고 했죠. 단백질도 표면 전하가 알자 전하가 양전하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음전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 내 거대 분자들은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역할 더하기 세포 안의 거대 분자들의 음전하 그런 것 때문에 세포 바깥쪽은 양전하가 많고 세포 안쪽은 음전하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신경세포는 순간적인 전위차의 역전 현상 이거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신경 신호 전위차 전달에 대해서 활성 전위에 대해서 배우셨죠? 원래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인데 그 역전되는 현상을 신경 신호 전달의 메커니즘으로 사용을 하죠. 그죠? 그건 나중에 날로 먹는 신경생물학에서 배워드릴게요. 자, 세포막 안팎의 이온의 농도 차이, 전위차는 이온이 막 안팎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단순한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상황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기엔 좀 미안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TP 심으록 나 혼자만이 세포 안의 에너지 저장 형태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애들도 있죠. ATP, CTP, GTP 이런 것들도 비슷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온이 막 안팎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한 것 자체도 이것도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사용된다는 거죠. 실제로 세포는 직접 능동 수송으로 만들어 놓은 이온 농도의 기울기를 에너지로 이용하여서 세포 안에 필요한 물질들을 간접 능동 수송으로 받아들인다. 자, 세포 안에서 얘가 필요하다는데 오각형 벽돌 색깔의 얘가 필요하다는데 얘를 어떻게 가져올까? 세포 안의 농도가 더 높아서 확산으로는 못 들어올 것 같고 아따 뭘 그리 걱정하실 세포 형님 저희 나트륨 농도 기울기를 에너지로 이용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간접 능동 수송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세포 안에 두 가지 에너지 저장 형태인 ADP. ADP는 분해가 되면 에너지가 나오고 또한 인지질 이중층 안팎의 농도 기울기는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 되니까 댐의 문을 열듯이 열어서 물을 방출시키듯이 농도 기울기를 허물게 이온들을 통과시키면 그게 자체가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라니까. 농도 이온 기울기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자, 이 박테리아의 경우 세포 바깥쪽에 수소이온이 많이 펌핑했죠. 이걸 세포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ATP 몇 개로 교환 가능하다는 거죠. 고객님 몇 개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나는 F0, F1 ATPase.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온다. 어떤 설명이 나올까? 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많이 만든다고 했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즉 ATP,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같은 에너지인 ATP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ATP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기계의 이름은 분자 기계의 이름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분자 기계의 이름은 F0, F1 ATPase. 이거는 한국말로 할래야 할 수가 없네. F0, F1 ATPase. 나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잔뜩 만들어내는 ATP 공장, ATP 플렉스, ATP가 너무 많아.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는 ATP를 만들지 못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호흡하지 우리가 잠시라도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면 큰일이 나는 이유가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기 때문이죠. 미토콘드리아 내막, 미토콘드리아도 막이 두 개예요. 여기 내막, 여기 바깥쪽이 외막.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F0, F1 ATPase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이 내막과 외막 사이에 수소이온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렇죠? 저걸 수소이온을 잔뜩 저기에 들어가게 하는 메커니즘은 전자 전달기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건 나중에 생화학 강의 편에서 뵙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 생화학 쪽으로 가보세요. 그 전자 전달기를 찾아보시면 돼요. 수소이온이 빠져나가면서 ATP가 생성된다.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에 수소이온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이게 이름이 F0, F1 ATPase예요. 얘를 통해서 빠져나오면서 ATP를 생성한다. 반대죠. 좀 전에 배웠던 간접 능동 수송과 간접 능동 수송은 ATP를 분해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이나 나트륨 농도 이온 기울기를 만드는데 이건 반대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그걸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와 포스페이트로부터 무기인산으로부터 ATP를 합성한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어떻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만들어지는가는 생화학 편에서 공부하자. 카톤 칼리지 생화학책에 나온 그림이야. 깨알 같은 광고. 깨알 같은 광고. 그래서 이 F0, F1 ATPase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있는데 잘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좋은 마이크를 써가지고 좋은 음질로 녹화해 드려야 되는데 답글 다신 분들에게 죄송해요. 그 전까지 쓰던 마이크가 잘 됐는데 보니까 배터리를 지금 제가 점심에 나가 사왔어요. 이마트에 가가지고 납작한 배터리를 그래서 다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썼더니 맛이 간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는 그 배터리 들어가는 마이크가 아니라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마이크. 저도 남들처럼 20만 원짜리 마이크 사가지고 하고 싶은데 막상 살라고 해도 잘 안 질러지는 거 있죠. 그 전에 배터리 넣어서 쓰는 마이크가 한 3만 원 정도 되는 소웨라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가성비 마이크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3년 동안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배터리만 교환하면 이슈가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뭐 소리가 들쭉날쭉한 그런 좀 전에 올렸던 동영상들이 그렇죠.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빨리 다시 녹화해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출판사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빨리 녹화를 해서 올려야 돼서 지금 아쉬운 대로 이 저질 마이크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카톤 컬리지 생화학책에 나온 그림이야. 그래서 지금 마이크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예전에 제가 아주 옛날에 또 옛날 얘기를 하는데 카세트 테이프에 자기 목소리만 녹음해도 신기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친구들과 대학교 때 해수욕장에 뭐 이제 놀러 가면서 대학생의 낭만이었죠. 그때는 통기타 메고 고속버스 타고 해수욕장에 놀러 가서 텐트 치고 소주 마시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런 거. 그런 상황에 그때 카메라는 사진을 많이 못 찍으니까
왜? 카메라는 비싸기도 하고 카메라 필름 한 통에 이래봤자 24장밖에 못 찍으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 몇천 장씩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참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때 어 우리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로그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워크맨 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마이크 꽂아 가지고 막 놀러 가는 상황을 막 중계하는 거죠. 지금 뭐 서울역에 뭐 고속 터미널에 모여 가지고 누굴 기다리고 있으면 서로 막 마이크로 얘기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것도 막 녹음하고 그때 사실 마이크는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의 자체 내장 마이크는 성능이 좋지 못해서 차라리 거기다가 이어폰을 거꾸로 꽂으면은 이어폰하고 마이크는 사실 원리는 같아요. 전류를 이용해서 특정 막이 떨리는 것을 전류를 전류를 갖다가 막이 떨리는 것을 이용해서 소리로 바꿔주는 것은 스피커고 이어폰이고 그죠? 마이크는 반대로 이 음파를 갖다가 막의 떨림으로 이용해서 그걸 전류로 바꿔주는 것이 마이크고 그죠? 그래서 그 이어폰을 거꾸로 마이크 쪽에 꽂아도 마이크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 ATPase는 지금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반대로 거꾸로 돌리면 똑같은 분자기를 거꾸로 돌리면은 ATP를 분해시키면서 수소이온 농도를 거꾸로 다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다시 거꾸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마이크를 이어폰을 거꾸로 마이크 쪽에 꽂으면 이어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갑자기 뜬금없이 염분 농도가 높은 물이 왜 나오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염분 농도가 높은 물에 사는 할로박테리아, 할로 앞에 HALO, 할로 이거는 이제 소금물 뭐 찝찝한 물 뭐 그런 뜻이죠. 할로박테리아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ATP를 합성한다. 나의 이름은 할로박테리아, 고세균의 한 종류지. 고균은 아주 오래전부터 살던 진핵세포와 조금 유사성이 있는 세균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신기하게도 고세균은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보다 진핵세포와의 유사성이 더 많아요. 자세한 것은 미생물. 미생물 언제 하려고. 나는 염분의 농도가 높은 호수나 바다에서 사는 고세균이야. 오래된 세균, 옛 고자죠, 그죠? 할로박테리아는 영양분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굳이 이 짓을 안 하는데 영양분이 별로 없으면은 빛에너지 이제 배고픈데 빛에너지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세포막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하여 ATP를 합성한다. 자,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지만 그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분은 저기 카툰 칼리지의 세포 생물학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그 책을 사서 보시거나 자, 색소를 가진 단백질이 빛 에너지를 갖다가 이용하여 열심히 수소이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낸다.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보라색 패치는 빛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한 색소야. 빛 에너지 색소를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밖으로 열심히 펌핑해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거죠. 그럼 저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허물면서 다시 ATP를 합성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세포막 안팎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ATP의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먹고 산다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자. 뭐라고?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의 차이는 저장해 놓은 에너지다. 세포막 안팎의 특정 이온이 한쪽에 불균형하게 많이 분포해 있다. 그것은 에너지, 마치 댐 안에 물을 가둬놓은 것 같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빛 에너지를 수소이온 농도 포텐셜 에너지로 바꾸고 다시 ATP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누구? 이 할로박테리움 고세균이 하는 짓이다. 언제? 주변에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빛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런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세포는 지금까지 배운 수송 방법인 확산이나 능동 수송을 이용해서 세포 안으로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필요 없어진 물질을 세포 밖으로 버리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수송만 공부했는데 세포 밖으로 내보는 것도 똑같이 확산이나 능동 수송에 사용되겠군요. 그렇지. 이제 그만 진도 마치고 다음 세포 골격편으로 진도 나가자. 세포 골격편에서 다시 만나요.